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강의가 이런 대종사님의 교강 중에 사은사유 사막팔조 중에서 지금 사막팔조를 나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첫째 시간이었어요. 오늘 둘째 시간인데,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쌍 이 자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가 텅 빈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또 고요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뚜렷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또 깨어있는 자리예요. 신령하게 깨어있는 자리예요. 그걸 한 예로 들으면 그 자리는 좋고 싫고를 초월한 자리예요. 좋고 싫고를 초월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종사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은혜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사은사유 할 때 많이 했어요. 그 자리에서 봐야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는 이로운 물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은혜라는 말이 아니에요. 대종사님의 대각의 분상에서 은혜다 말한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중생심으로서 그 자리가 은혜로 자각된다는 거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듯이 그 말을 했듯이 우리가 바로 이 좋다 싫다라는 이 이원성을 초월한 이론상 자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의 경계 속에서 좋은데 끌려가 버려요. 좋은데 끌려가도 문제예요. 좋은데 끌려가면은요, 나중에 정말 힘들어져요. 또 싫은데 끌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대로 잘 사용하고, 낮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대로 잘 사용하는 거예요. 경계를 따라서. 이게 이 포인트가 수행이 필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쌍의 수행이라고 말할 때는 대종사님께서 이런 쌍장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했냐? 이런 쌍과 같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사용하자는 것, 이것이 이런 쌍의 수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쌍은 바로 수행의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우리가 알아야죠. 이 자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종사님께서는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 그러면 이게 마음 바깥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빼놓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자리 바깥에서 수행의 표본을 찾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자리를 확인해 봐야 돼.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일단 우리가 이런 쌍 수행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표본을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이라 하니까 이게 무언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에 제가 요 있죠? 여기 보면은 원망부족, 지공무사를 이런 쌍과 원망부족, 이런 쌍과 지공무사 이것을 해놨어요.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건 설명 안 했습니다. 자, 대신 정산종사님 제 얘기를 하면은 안 좋아. 뒤끝이 꼭 안 좋더라. 역시 이게 우리 대종사님 말씀 아니면 정산종사님 말씀을 해야 뒤끝이 깨끗해. 그래서 제가 지금 원불교 신문에 제가 이런 쌍으로 읽는 정전 이거 지금 연재하고 있어요. 여기에 원망부족 지공무사와 이런 쌍을 제가 이렇게 연재한 거 있어서 한번 거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원불교 신문 쳐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이제 찾고 있네요. 어플을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어플이요? 어플 원불 게시물이라는 어플이 있네요. 자, 제가 이제 유연성과 유연성으로 있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대종사님께서 회보 40호에서 자고로 인물도 잘난 것을 보고 원만하다 하고 일처리도 잘된 것을 원만하다 하나니 원만이라는 것은 곧 이런 쌍을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만이 뭐라고요? 유연성을 이름. 이걸 좀 더 풀어보면 대종사님께서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쌍이 가득해. 이런 쌍이 충만해. 이것을 원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이런 쌍의 진리가 빠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그냥 풀어볼 수도 있다고 해요. 대종사님께서 원만이라는 것은 곧 이런 쌍을 이름이다라고 말한 거죠. 자, 정산종사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원만을 이렇게 늘 보면 빈자리로만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근데 이걸 달리 한번 비유예요. 비유. 달리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현재 이러한 물병이 있어요. 물병에 물을 탁 채웠어요. 원만합니까?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어요. 근데 물병에 조금 덜 찼어요. 원만해요? 이건 부족하다고 하죠. 넘쳤어요. 이건 과하다고 하죠. 딱 떨어졌어요. 물병에 물이. 그러면 여기에 뭐 꽉 찬 데는 가감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텅 비었다는 거. 우리가 텅 비었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으로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설명법에 다른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근데 우리가 텅 비었다는 말을 그냥 허공이라는 걸로만 설명할 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허공이 텅 비었다. 그렇게 일체 걸림이 없이 텅 비었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렇게 물병에 더 이상 거기에 가감할 것이 없어서 거기에 무언가가 이제 더 들어올 수도 없고 오염될 수도 없는 자리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다. 설명법이에요. 설명법. 우리의 마음의 본래 자리를 허공같이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아까 같이 거기에 그 자리가 진리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무엇이 거기에 침범할 수도 없고 거기에 뭔가 더 덧붙을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는 결함이 없이 무엇도 더 붙을 수 없는 그런 온전한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설명법입니다. 그러니까 설명법도 한 곳에만 고착돼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그래서 원만이라는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잘 맞아요. 자,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럴 때는 원만하고 구족은 같은 말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뉘앙스가 다른. 그렇죠. 원만 다르고 구족 다르면 안 되지. 같은 말이 받는데 뭔가를 설명할 때 우리가 그것을 향기로 설명할 수도 있고 색깔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만 구족도 그러한 그걸 바라보는 시각의 같은 자리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제 그걸 설명한다면 정산종사님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정산종사 법설에 나온 말이에요. 원만은 뚜렷하여 결격이 없는 것이니 뚜렷하기로 하면 모든 분별이 끊어져 없어야 참 그 자리가 뚜렷할 것이니라. 자, 여기 진짜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원만은 뚜렷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뚜렷하단 말을 한문으로 쓰면 둥굴원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둥굴원으로 읽기보다는 저는 뚜렷할 원으로 읽어야 된다고 봐요. 원 할 때 우리가 원적할 때 이 원적으면 뒤에 적은 고요하다고 하지만 앞에는 뚜렷하다고 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만하다 할 때는 이게 여기서 이 원만할 때 이게 뚜렷한 자리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기서 정상이 말했잖아요. 원만은 뚜렷하여 결격. 거기 뚜렷한 자리에 뭔가 결격.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듣는 이 자리가 결격이 있냐고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이것도 골치 아픈 얘기인데 너무하지. 격격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참 이게. 이렇게 자 이제 나중에 설명해 보십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렇게 뚜렷해. 이렇게 이게 듣는 이 당처가 뚜렷하기에 분별이 끊어진 자리라고요. 만일 거기에 뭐라도 분별이 있으면 이렇게 뚜렷할 수가 없어요. 정선생님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런 걸 참,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이런 말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분별이 끊어질 때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뚜렷한 이 자리가 현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뚜렷하게 현존한 이 자리를 원만하다고 한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 말이 돼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듣는 이 당처가 뚜렷한 그 원만한 자리야 돼. 더 이상 설명 안 돼. 이 자리가 망상이 없는 자리고요. 내가 지금 망상 있어도 망상이 없는 자리라고요. 지금 말 이상하지. 망상 있는데 망상이 없대. 망상이 이렇게 드러난 자리가 본래 그 자리가 망상이 없게 이렇게 망상이 드러난다고요. 이게 국문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할 수 없이 자기 마음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국문학적으로 아무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잡념이 없는 자리를 하는 거예요. 잡념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잡념이 드러난 잡념을 알아차리고 있는 아까 방금 전에 알아차린 자리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쓰는 게 아니고 발을 들고 뭐 걷고 이걸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망념이 있어지는 이것을 알아차리는 그 자리가 망념도 없고 잡념이 있어지는 이것을 알아차리는 그 당처에 잡념이 본래 없는 거예요. 잡념이 본래 없으니까 망념과 장념이 지금 이렇게 뚜렷한 거예요. 말이 돼요? 네. 정말 음에 숨어버렸다. 있다. 자, 설명하다 보니까. 자, 부족,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부족은 이로 부족함이 없이 다복차 있는 것이라 분별이 없는 그 자리에 빠짐없이 우주의 삼라만상과 염정이 다 구비되어 있나니라. 여기서 끝내주는 말이 나오시 우주의 삼라만상이 부족됐다는 건 이해를 해요, 사람들이. 근데 염정, 더럽고 깨끗한 것이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도 좋고 싫은 마음이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좋고 싫은 마음이 다. 여기도 아주 구족이라는 것을, 구족은 왜 구족이라면 부족이 없는 자리인데 분별이 없는 자리이기에 또 여기도 분별이 없는 자리라고 말했습니까? 재밌죠? 네. 원만해도 분별이 없는 자리고 구족에도 분별이 없는 자리고 분별이 없으니까 원만하다고 보고 분별이 없으니까 부족하다고 보고 그러면 분별이 없는 자리를 모르고 어떻게 원만구족이 드러납니까? 정장선생님 말씀이에요. 제 얘기 아니에요. 자, 분별이 없으니까 삼라만상 지금 이 연필이 드러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부족한 자리예요. 자, 부족합니까? 자, 이거 보여줄게요. 부족해요? 부족해요? 네. 이 말이 참 웃기죠. 이거 정산님 선생님 말씀이니까 내가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뒤에 숨어야지 이제. 자, 나에게 염정, 좋은 마음도 나오지만 미운 마음이 나왔어요. 그 미운 마음이 드러난 자리가 이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드러난 거.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분별이 부족하게 드러났고, 지금 싫은 마음, 미운 마음이 부족하게 드러났고, 이쁜 마음이 부족하게 드러났어요. 이 자리를 알아야 돼. 이 자리가 부족한 자리. 이렇게 말하다 보면 지금 계속 국문법이 안 맞는 말만 계속 제가 떠들어요. 지금. 자, 이러한 까닭에 분별이 없는 참분별이요. 분별이 없기에 이것이 원망부족이니라. 야, 이러한 까닭에 분별이 없는 참분별, 분별이 없는 참분별. 첫 번째 시간에 내가 이거 내동 설명했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첫 번째 시간에 이런 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수양 연구 취사 사막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런 쌍의 근원에서 사막을 운영한다. 이거 맞네. 이게 분별이 없는 것이 참 분별이요. 분별이 없기에 이것이 원망 부족이니라고. 맞죠?
그래서 그 본래 염정이 없기에 염정이 뚜렷하여 뚜렷하며 분별이 없기에 참 분별이라는 것이죠. 자, 이걸 제가 설명을 또 한번 해볼게요. 요란한 줄, 요란함이 생겼어요. 요란한 줄 아는 자리에 무엇라 할 분별이 있다면 요란함이 그대로 드러날 수 없는 격이라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됩니까? 제가 잘 쓰는 말인데 옛날에 교무훈련 때 이 말했더니 다 나만 보고 있더라고. 자, 만일 요란한 줄 아는 자리에 무엇라 할 분별이 있다면 요란함이 그대로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경계를 따라 요란해질 경우 그 요란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청정한 본래 자리를 원만하다고 하며 요란함을 그대로 드러나는 청정지혜가 뚜렷한 자리를 부족하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약간 뉘앙스들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만 구족은 분별이 끊어진 자리이기에 분별이 또한 뚜렷하게 드러나는 자리예요. 내가 지금 미워하는 그 당처의 분별이, 미움이라는 분별이 떨어져 버린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분별을 드러낼 줄 알아야 돼. 미워함을 드러낼 줄 알아야 돼. 그것이 아까 쉬는 시간에 물어봤던 유념하는 자리예요. 그걸 현장에서 바로바로 챙겨버려야 돼. 그 순간에 땅땅땅 챙겨서.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도 복귀해서 아, 내가 이걸 잘했구나.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현장에서 하는 것은 유념이고 사후에 하는 것은 유무념 대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를 내가 유념했건 유무념을 체크하는 것이 일기예요. 그래서 일기는 세 번째 공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당처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후에 다시 복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일기하는. 근데 일기만이 공부라고 일기 안 하면 공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 순서에 안 맞아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 공부를 주의라고 보고요. 두 번째 공부를 두 번째 사후에 유무념 대조한 것을 조행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조행 어떻게 한 것을 체크하는 것이 일기라고 봐요. 나중에 일기법 갈 때 내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공무사가 나오죠. 다시 이렇게 말하면 이런 진리가 만약 삿된 정이죠. 있다면 잘난 사람에게는 있고 못난 사람에는 없을 것이며 만약 이렇게 삿된다고 하면 이론상 진리가 그럴 거라 이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있으니까 이게 지공무사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죄복을 주는 것도 친서를 떠나 오직 지공무사하기에 이론상의 진리는 없는 것이 없으며 이론상의 진리 아님이 없나니 이와 같이 죄복의 보응도 친서와 사정이 없이 오직 지은 바에 따라 죄복을 주는 까닭에 지공무사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죄복의 작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의 작용이. 자, 여기 보면 만일 요란한 줄 아는 자리에 사사가 있다면, 사사로움이 있다면 요란함 그대로 드러날 수 없죠. 요란함 그대로 드러나는 지공무사한 자리에는 삿됨이 붙을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어찌할 수도 없는 공변된 자리라는 거죠. 자, 우리가 봅시다. 지워버렸다. 떴다. 한번 봅시다. 이 지공무사라고 마음이요. 제가 이 연필을 보는 마음하고 이 연필이 드러나는 이 당처하고 요 연필을 보는 당처가 다르잖아요. 이론상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공무사한 거예요. 이 말이 돼요. 내가 보지 뭐 다른 것이 봐. 이 말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연필이 드러나는 이 본래 당처하고 요걸 보는 본래 당처가 요거 볼 때 다르고 요거 볼 때 다르고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의 마음 당처는 지공무사한 거예요. 설명이 됐나요, 이게? 네. 너무 이게 참. 또 뭐라고 써놨더라.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 안 해도. 자, 본론으로 갑시다. 이제. 자, 대충 설명했어요. 자, 지공무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충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를 가지고 각자의 이러한 원망무자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고, 또 이것을 양성하자는 것이고, 이것을 사용하자는 것이고, 이런 상 수행이라고 말할 때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교육품 5장에서 또 설명해 주십니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 보면 이런 쌍의 진리를 깨달아. 그러니까 아까 내중 살펴봤던 이런 쌍의 진리죠. 원망무적 지공무사한 이런 진리를 깨달아 천지만물의 시종 본말과 인간의 생로병사와 인과보응 이치를 걸림없이 알자는 것은 견성이요 연구다. 이렇게 교육품 5장에 이건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이렇다. 이렇게 내용 알아두세요. 그리고 또는 이런과 같이 마음 가운데 아무 사심도 없고 애욕과 탐착에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이 항상 뚜렷한 성품자를 양성하는 것이 양성이요 수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는 이런과 같이 모든 경계를 대하여 마음을 쓸 때 희노애락과 원근친소에 끌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는 것을 솔성피사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종경에서는 또 풀어서 이렇게도 말을 하고, 정전에서는 이론상 수행에서는 이렇게 또 딱 정리돼서 말을 하고 그런다고요. 대종사님께서 대종경에 말씀할 때는 상당히 풀어요. 상황에 거기 맞는 용어를 써요. 근데 이 말도요, 사실은 대종경 정리된 말도 대종경이 되기 전에 이 초록, 그러니까 회보 46호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여기 보면 이론과 같이 이렇게 나오죠. 이론과 같이 여기 이론과 같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원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저번에는 이론상의 본형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이론상의 본래 모습과 같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론상이라고 하든 이론이라고 하든 같은 말이에요. 이론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이론이라고 하면 더 근사하고, 이런 말은 전부 언어에 잡힌 겁니다. 왜냐하면 이 초록, 이거 저번 자체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저번 자체에 이론상의 본형, 그러니까 이론상의 본형, 본래 모습,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이건. 이론상의 본래 모습. 그냥 이론상이라 해도 되고, 이론상의 본형이라 해도, 이론이라 해도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되게 납득 안 합니다. 다 아니죠. 그럼 대종사님 이 말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종사님 말씀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묻고 싶어. 진짜. 이러면. 대종사님이 그러면 잘못했다고 가서 대종사님 잘못됐습니다. 고치세요. 그래야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자, 이걸 또 달리 말을 해보면, 이런 쌍과 같이 원망부족과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아는, 이것은 견성공부라고 했죠. 이 견성공부는 또 달리 말하면 자성의 해예요. 자성의 해를 세우는 공부인데, 이걸 또 달리 말하면 사리를 연구하는 공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걸 계속 설명하면, 이런 쌍과 같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는, 이것은 성품을 기르는 양성 공부고, 이것은 자성의 정으로서 자성의 정, 이걸 또 달리 말하면 정신을 수양하는 공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쌍과 같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는 이 솔성 공부는 자성의 계획 공부로서 이건 작업을 취사하는 공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또 달리 설명을 해보면요, 각자의 성품을 잘 지키고 양성하여 동정간에, 동하고 정할 때 모든 사이에 자성을 여의지 않는 수양 공부를 하자는 것이며, 이게 동정간에 수양하는 거예요. 어떤 거?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인 이 성품자리를 잘 지키고 양성해서 동정간에 또 자성 나오네. 동정간에 또 자성을 여의지 않는 그런 수양 공부다. 같은 말이에요. 오늘 막 바꿔보는 거예요. 또 이 각자의 성품을 깨쳐서, 어떤 성품? 아까 내동 원망부족 지공무사 설명했죠. 이 성품자리를 깨쳐서 사리간에 이렇게 밝고 밝은 이 성품자리로 사리간에 이렇게 비추어봐서, 사리를 비추어봐서 이 연구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각자의 성품인 이 원망구족과 지공무사한 이 성품을 단련하여서 작업 간에 아까 그러한 이 마음이 있죠. 원망구족,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취사하는 공부다. 이렇게 설명을 해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이렇게 삼아서 동정 간에 수양하고 사리 간에 연구하고 작업 간에 취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설명하냐면 이론상의 수행과 사막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본 거예요. 계속.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해 보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논리적 설명을 쭉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고민이 없어져요. 누가 또 근사한 소리를 하면 이 논리적 훈련이 안 되면 누군가 근사한 소리를 하면 그쪽 쑥 끌려가 버려요. 근데 이게 치밀하게 되면요. 누가 말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저 얘기를 저렇게 말하는가 보구나. 또는 저 얘기를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구나. 이렇게 이게 딱 그냥 중심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노래 불러요. 결제가. 이게 교재 보세요. 결제가에 이렇게 나와요. 이론상과 원망구족과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는 것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자성의 정 속에 시원한 동산이 솟았네. 이렇게. 이게 잘 진 거예요. 노랫말을 잘 진 거라고. 그 다음에 이론상과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아는 것은 어떻게 말하냐면 영영한 자성의 해 속에 온 가지 사리가 빛나네. 그러니까 밝고 밝은 이 자성의 해를 사리에 비추어서 이거 빛냈다 이거예요. 이게 사리 연구가 됐다 이거예요. 이게 이론상의 그 자리를 근거해서 사리를 연구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이론상과 같이 원망구족과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노래하냐면 청정한 자성의 개 속에 순결한 의꽃 피었네. 옳고 옳다는 거예요. 의가. 그러니까 이 자성의 개, 이게 청정한 그 자성의 개로 이 공부로서 작업주사를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의 수행은 이론상의 수양이고 이론상의 연구고 이론상의 취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막해도 이것은 그 안에 이론상을 수행으로 표본하여서 정신을 수양하고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사리를 연구하고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기반해서 작업을 취사하고 이것을 줄여서 그냥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라도 있고 원래 정신이라는 말에도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살이라는 말에도 작업이라는 말에도. 자, 우리가 결국 이게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인 이론상에 바탕하여 시공 차원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선 공부가 바로 이론상의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별을 이게 초월된 이 자리에서 시공 차원에서는 우리가 분별이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이원성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마음을 자유로 아까 말했을 때 좋고 싫고 얘기했죠. 좋고 싫은 자리를 떠나서 좋은 데도 매몰되지 않고 싫은 데도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론상 공부가 기반이 안 되면 좋으면 좋아서 죽어버리고 싫으면 그냥 처음부터 죽어버리고 그래. 말라든 뭐든 하여간 죽어요. 근데 이론상에 기반하면 좋으면 좋은 것이 더 잘 사용하고 싫으면 싫은데 매몰되지 않고 거기서 그렇죠. 안 좋은 데서 안 좋기 때문에 무서운 공포가 있으면 공포를 극복하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수행이 없으면 용기가 왜 필요해요? 원래 용기가 없는데, 원래 그럴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원성 속에 분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 시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것을 이론상 수행을요 좀 다른 차원으로 말을 하면 이 견성, 성불, 재중 이 단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견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성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재중을 하고 이 말이 좀 안 맞는데 해보는 소리예요. 원래 무슨 성불을 다 하고 재중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뭐 견성을 또 하고 나서 또 성불하고 뭐 이것도 참 순서를 원래 이게 견성을 한다는 것은 성불의 과정이 있는 것이고 성불했다고 해서 견성이 이제 딱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 표현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참 재밌는데 대종사님 말을 어디서 잘못했다가는 오해 삼기 쉬운데 근데 살아보면 맞아요. 대종사님 말이 맞아요. 견성을 해도요. 성불하는 과정에 그 견성이 또요. 청각망각으로 돼요. 이걸 알았다고 해도요. 알았다고 하는 질이 틀려져요. 경험의 차원에서 틀려져요. 이게 현실에서 우리가 많이 느껴요. 우리가. 그러니까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고 하면 견성 성불이 순서대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견성에서 성불하지만 성불하면서 또 견성도 또 올라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재중도 있고 이렇게 되죠. 이게 맞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도식적으로 그냥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원망부적하고 지공부상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은 견성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원망부적과 지공부상 각자의 마음을 양성한다는 것은 이것이 성불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고 양성에서 성불한다는 거죠. 그리고 원망부적하고 지공부상 각자의 마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을 결국은 재중한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이건 아주 좋은 설명은 아닙니다. 그냥 하도 이 견성, 성불, 재중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다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론상 수행에 또는이 나와요. 또는 어떻게? 또는 어디 나와요? 우리가 이론상 서문에도 나오고 그러죠. 또는 보통 또는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니면 저거 할 때 보통 써요. 근데 우리가 쓰는 또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한 거예요. 또는요 무엇먹과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과 그리고 또. 그러니까 현대어로 말하면 또한에 가까워요. 이거 또한 이거 이렇게. 또한도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쓴다면 또한에 좀 가까워요. 이게 언어라는 건 변천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그렇다고 대인사님 쓰는 또는을 바꾸자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두고 우리가 의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것은 아울러 행하라는 뜻이에요. 또는 이 말은 이것과 이것을 아울러서 함께하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병진의 뜻이 또는에 있어요. 병진. 아울러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알자는 것, 양성하자는 것, 사용하자는 것을 아울러서 행해라. 그러니까 이런 쌍으로 아울러서 수행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게 총괄을 해보면 결국은 이 이론상 수행은 원망구적과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것을 병진해서 공부해라. 그리고 또는 견성, 성불, 재중이라는 의미로 보면 이렇게 의미를 확산해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종경 교육품 5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론상 수행을 지성으로 하면 학식유무, 총명유무에 관계없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다 성불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론상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죠. 여기 나오죠. 배우고 안 배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배운 사람들은 어려워요. 본질을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배운 사람이 본질을 파악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체험이 있는 이 엄청난 학자가 교단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배운 사람을 대격하지 마세요. 교단에 100명 안 배운 사람이 있어서 난리가 쳤는데 한 명 제대로 배운 사람이 나오면요. 교단이 확 바뀝니다. 그 100명 중에서 99명이 잘 안 된다고 막 거기에 원망하지 마세요. 한 명 나오면 그 사람이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학식 유무에 관계없이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학식 있으면 진짜 좋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건 학식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학식 간 사람 다 나가.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안 됩니다. 우리 좀 그런 기미가 있어요. 우리 교단 현재. 왜 그런가 모르겠어. 그런 기미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총명. 그리고 총명 유명 관계없다 하지만 총명한 사람 있으면 좋아요. 총명한 사람 또 너무 머리가 좋아 그러지 마세요. 머리 좋은 사람 공부 못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머리 좋은 사람도 데리고 와서 우리 공부를 잘 시켜야 되고 머리가 모자란 사람도 데려와서 우리 공부를 잘하고요. 머리가 딸린 사람대로 너무 공부를 잘하고 그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런 쌍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머리가 좋고 나쁜 것을 벗어나서 거기에 분별하지 말고 여기 말하면 학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이 공부가 되고 없으면 그것으로 없는 대로 공부가 되고 총명이 있으면 있는 대로 공부가 되고 없으면 없는 거로 나는 총명이 없으니까 더 공부해야지. 나는 학식이 없으니까 내가 더 공부해서 나중에는 내가 잡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쌍에 기반한 사막 공부의 내용이에요. 남녀노소 막론하고 성분 없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원망구족 지공무사 나왔는데 이 시간 이걸 설명한 건 아니지만 원망구족 지공무사 이 말은 참 소태산 대종사의 독특한 언어예요.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음의 언어예요. 지공무사를 가지고 성품을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성분답이 어디 지공무사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가 성품자리야. 이 자리가 우리의 그 마음의 근본자리야. 이렇게 설명 안 해요. 근데 이렇게 같은 자리를 놓고도 표현을 지공무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미래 시대는 지공무사한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공심, 공익심 이 자리가 미래 사회에 연대하고 유대하고 이런 사회가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미래 사회에. 그래서 성품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런 쌍의 수행과 사막, 그러니까 수행의 표본이 이런 쌍으로 어떻게 사막 수행을 해나가는 것을 여러 얘기로 막 설명을 해봤어요. 일부러 이론적 설명을 막 이리저리 막 불려서 했는데 여기서 1차적으로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야죠. 지금 제가 이렇게 연필을 들어도 그 자리고 소리를 듣는 당처도 그 자리고 저를 보고 있는 당처도 그 자리고 내가 여기 지금 뭐 떡도 있고 있는데 떡을 냄새 맡는 그 자리도 그 자리고 떡을 먹으면 내가 먹는 것도 그 자리고 지금 제가 이게 땀이 차는데 땀 찬 이 손을 이렇게 지금 느끼는 자리도 그 자리고 내가 일어나는 모든 감정도 그 자리고 감정 일어나는 그 당처도 그 자리 그 자리가 다 이런 것 속에서 전부 다 원망구족 지공무사를 잡아야 돼. 그리고 그 잡은 그 자리로 그 마음으로 그 자리로 사막수행할 수 있다. 그 자리가 바로 사막수행의 그 기반이다. 그 기반에서 사막수행을 하면은 아주 튼튼하다. 이걸 설명해 보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수행, 사막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프롤로그로 지금 다 미리 깔아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얘기를 막 계속 그 어려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정산종사님께서 염정, 나에게서 현재 미움이 탁 일어난 자리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정산종사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부족해요? 그 자리. 우리가 분별이 본래 없기에 염정이 미움이 염정이니까 미움이 일어난 그 당처가 뚜렷하다고 했어요. 그 뚜렷한 자리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이런 자리를 잡고 이런 자리를 기반할 때 사막이 튼튼하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 얘기 듣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